같은 파일에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파일에서 하고요. 연습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일단 위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요. 구별하기 위해서 점선을 하나 좀 넣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냐면 합계를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언제까지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계산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디까지인가 계산을 하다 보면 그 더한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숫자가 있겠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까지밖에 안 되니까 아직 100보다 100 이상이 되지는 못하고요. 55에서 12를 더하면 66. 아직 100 이상이 되진 않죠. 66에서 12를 더하면 12. 그러면은 78이 되겠죠. 아직까지도 100 이상이 안 되죠. 자, 어디서 멈출지 아시겠죠? n이 얼마가 되면 멈출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포문과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이 n이 얼마가 될지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포문과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시간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여기를 잘 응용하시면 돼요. 잘 응용하시면. 네. 네,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변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변수가 필요하냐면 썸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1부터 얼마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n까지의 합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변수가 있어야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더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는 더하기 3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까? 자, 변수가 있고요. for.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반복하면서요.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또 하나의 변수가 필요해요. 그죠? 1씩 증가시켜 가면서 더해 나갈 변수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맞아요. 여기서 선언하셔도 되죠. n.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셔도 돼요. 그리고 1씩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만 비워두자? 가운데 여기만 비워두자요. 이거 무한 루프예요. n이 1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무조건 실행하는 무한 루프입니다. 이해되세요? 1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무한 반복하는 무한 반복문이에요. 검사하는 조건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숫자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썸에다가 더하기 n을 해서 썸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1이니까 더하기 1이 됐겠죠? 그 다음엔 올라가서는 더하기 2가 됐겠죠? 그 다음 올라갔을 때에는 더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 반복에서는 더하기 4. 그 다음 반복에서는 더하기 5. 이게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조건 검사를 안 해요.
여기서는. 자, 그런데 언제 멈춰주면 될까요? 언제? if 만약에 무엇을 검사하면 될까요? 자, 더했는데 그 값이 어떻게 되면 그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죠. 이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프린트를 해보면 n이 얼마인지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n이 14라고 나오죠. 이게 1부터 14까지 더하면 100을 넘었다라는 얘기. 더하기 14를 하면 썸이 100 이상이 돼서 그 숫자를 출력하고 멈췄다라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용도로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용도.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조금 어려웠죠? 네. 여기가 종료 조건. 이게 언제 무한 루프를 멈춰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종료 조건이고 여기에서 무한 루프를 종료하는 거예요. 질문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혹시 브레이크 안 쓰고 하신 분 계세요? 언제 브레이크를 안 쓴다는 얘기는 무한 반복문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언제 멈춰야 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포문을 하겠다라고. 혹시 브레이크 안 쓰고 하신 분?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일단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돼요. 1부터 n,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n까지 더해 나갈 변수 1부터 n까지의 합을 저장할 변수를 초기화,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폼은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 n은 밖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지역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int n은 1 하고서 밖에서 선언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초기식인데 반복을 시작할 값인데 이 값을 밖에다가 선언하는 이유는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for 구문이 끝난 다음에 바뀐 n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form은 바깥에서 얘를 선언을 하는 거고요. 지금 자, form을 만들 때 초기화식을 넣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증가시키는 값은 여기서 넣으셔도 돼요.
여기서 n은 1부터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써버렸기 때문에 n은 1부터다라는 코드를 여기서는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리해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for 구문은 이렇게 생긴 게 for 구문인데 초기화 문장도 생략할 수 있고 반복하는 조건식 어떤 조건에서 반복할 것이냐도 생략할 수 있고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변경을 시키는 문장도 생략이 가능하다. 전부 다 생략도 가능하고 이렇게 조건식만도 생략이 가능하고 여기도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 안에서는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0에다가 2를 더하고 그 다음에는 2를 더하고 그 다음에는 3을 더하고 언제까지? 자, 언제까지라고 하는 게 여기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더해야 돼요? 썸에다가 더하기 2를 했더니 1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2를 했더니 3이 되고요. 여기다 더하기 3을 하면 6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더하기 10을 하면 55가 되고요. 더하기 12를 하면 66이 되고요. 언제까지 더해야 돼요? 언제까지 더해야 돼요? 12를 더하면 78이 되고요. 또 더해야죠. 13이면 91이 되고요. 더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더해야죠. 14를 더해야죠. 105. 이제는 더하면 돼요? 안 돼요? 더하면 안 되죠. 그럼 언제까지 더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썸이 100보다 작을 때까지. 썸이 계속해서 더해 나갈 건데 0에서부터 시작해서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계속해서 더해 나갈 건데 아직 언제까지냐? 100이 넘지 않았다면 더하고 100이거나 또는 100을 넘었다면 멈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출력해 볼까요? n는 하고서 15가 돼버렸네요. 자, 이거는 왜 15가 됐을까요? 14가 아니라 15네요. 왜 15가 됐냐면 언제 멈췄는지 때문이에요. 언제 멈췄는지. 13까지 더하니까 91이잖아요. 91이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n은 14가 돼요. 그죠? n은 14인데 아직은 더하기 전이니까 썸은 91이란 말이에요. 썸은 91이죠. 아직 더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더하니까 그때서야 105가 된 거예요. 그죠? 105가 됐고 이때 올라가요. 이때 올라가면 15가 되는 거예요. 15인데 n은 15가 됐는데 그 바로 직전에 썸이 10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서 더해준 값까지가 아니라 언제 멈추고 나온 다음에 한 번 더까지를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5예요. 15. 브레이크를 쓰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은 생겨요. 이런 문제점. 이 안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이 안쪽에다가 n이 얼마일 때 더하기 썸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보세요. 네. n이 1일 때 썸은 1이고요. 자, 요 프린트문을 요 안쪽에다 넣었어요. 이 안쪽에다가. n이 2일 때 썸은 3이고요. n은 3일 때 썸은 6이고요. n은 4일 때 썸은 10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n이 14일 때
n이 14일 때 썸은 105다. 까지를 출력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14여야 되는 거예요. 14. 그렇죠? 근데 밑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15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n이 얼마인 상태예요? n은 14인 상태. 그리고 썸을 계산한 썸은 105.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n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15. 그런데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반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그 전에 썸이 얼마였어요? 100이 넘었어요.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n이 한 번 더 증가가 되고 나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코드로 우리가 n의 값을 결정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증가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것보다 하나 줄여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위쪽에서도 요 코드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무한 루프인 경우에도 이 n을 썸에다가 더하고 출력해서 그 결과 보고 멈출지 안 멈출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가지 비교해 보시면은요 같은 결과를 줄 거예요. 똑같이 n이 1일 때 n이 14일 때 하고서 이걸 줄 거예요. 요 출력은 어디서 출력한 거냐면 요거 포문 안에서 출력을 한 거예요. 이 출력을 포문 안에서 출력을 한 거여서 제일 밑에 n이 14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사용한 문장과 사용하지 않은 문장을 보면 브레이크를 사용한 게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기는 해요. 무한 루프 만들어야 되고 증가시키고 멈출지 안 멈출지 검사해서 멈추는 경우고요. 아래쪽은 코드가 이렇게 여기에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우셨습니다. 네. 제가 출력문을 포문 안에 넣어드렸으니까 반복할 때마다 n이 어떻게 바뀌고 썸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그 출력문을 보시면서 복습해 보세요. 질문.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중 반복문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src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 new, 패키지, java 루프 7번인 것 같네요. 7번. java 루프 7번. 자, 그리고 루프 7번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 new, 그 다음에 자바 클래스, 루프 메인 7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7번 패키지 밑에서 루프 메인 7번이라고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니쉬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중 포문. 다중 포문이라고 할게요. 다중 포문. 그러니까 포문 안에 포문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포문 안에 포문이 한 번 더 사용되면 포문이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중 포문. 포문 안에 포문이 있고 그 포문 안에 또 포문이 있으면 3번 겹친 거니까 3중 포문. 네. 얼마든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중첩돼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중 포문은 딱 하나만 연습하고 저희 끝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구단 출력. 2단부터 하지 않고 1단부터 할까요? 1단부터 9단까지. 출력은 이런 식으로 할게요.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1 곱하기 9는 9 쭉 해주고요. 일단은 얘가 뭔지 알려줘야 되겠죠. 뭐 일단 그 다음에는 2단 하고 알려주고요. 2단은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9는 18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무엇이 반복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 1단, 2단, 3단 이 부분이 먼저 반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 우리 9구단, 2단 출력하는 거는 우리 했었죠. 수업 시간에. 그게 또 반복문이란 말이에요. 반복문.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복문이 2번 필요한 거예요. 2번. 자, 처음부터 너무 한꺼번에 만들려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하나씩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1단부터 9단까지 출력해야 되죠. 자, 이거를 우선 반복. 무슨 얘기냐면 for. 자, 9구단에 단이 있을 거예요. int, 단. 몇 단부터? 1단부터. 단은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9잖아요. 1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시키면 되죠. 블록을 만드시는 거예요. 출력하면 되죠. 뭐라고? 몇 단인지. 단.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하세요. 자, 원하는 결과 나왔죠. 1단, 2단, 3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단과 2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2단과 3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3단과 4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 정도로만 하죠. 자, 이제 형식이 갖춰졌어요. 1단은 9구단 1단은 요 안에서 요 안에서 9구단 1단을 만드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될 거고요. 9구단 2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2단과 이 나눠주는 점선 사이에서 2단을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단은 마찬가지로 3단이라고 한 다음에 그 안에서 3단을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여기는 메인 메서드 끝나는 곳이에요. 여기는 for 단에 대한 반복문. 단에 대한 반복문이 끝나는 곳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출력하면 될까요? 여기다 곱해주는 숫자.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9 요거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1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1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곱해지는 숫자를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야죠. n은 1부터 마찬가지로 n은 언제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n을 1씩 증가시키면서 자, 이 부분이 뭐냐면 n에 대한 반복문이에요. n에 대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9구단 1단을 출력하는 부분 9구단 2단을 출력하는 부분 9구단 3단을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요? sys 1단 앞에 1단인 경우에는 1, 1 요거 출력해야 되잖아요. 단을 출력해야 돼요. 단 다음에는 곱하기 기호를 출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곱해지는 숫자를 출력해야 돼요. 자,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니면 한꺼번에 할까요? 그 다음에는 등호를 출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출력하시면 되냐면 단 곱하기 n을 출력하시면 돼요. 되신 분들은 실행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9구단 1단 하고서 1 곱하기 1부터 1 곱하기 9까지 9구단 2단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9구단 3단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4단도 출력이 됐고요. 4단 출력됐고 그 다음에 5단 출력됐죠. 그 다음에 6단 출력하고 있죠. 7단 출력하고 있죠. 7단 8단 출력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9단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이게 이중 다중 포문입니다. for 안에 for가 들어가는 구문이에요. for 안에 for가 들어가는 어때요? 차근차근 하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코드가 실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1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위. 자, 연습장 꺼내놓고 여러분들 연필로 쓰면서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단은 1이에요. 1이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는 반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건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한 일은 1단을 출력을 한 거예요. 요거를. 됐죠? 아직까지는 n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 줄이 어디예요? 그 다음 줄이 여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줄에서 n이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n이 얼마? n이 1이에요. 1. 그리고요. 반복문을 실행할지 말지를 검사를 하고 있어요. n은 지금 반복할 조건에 해당하죠. 10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출력하나요? 자, 여기서 단이 얼마예요? 여기서 단이 1 곱하기 n이 얼마예요? 1. 1 곱하기 1이니까 1이라고 출력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출력. 자, 여기까지 결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안쪽 루프가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 블록의 끝에 도달을 했어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 맞아요?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요? n이 바뀌어요. n이 바뀌죠. 그리고 n에 대해서 검사를 해요. 10보다 작은지 검사를 해요.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안쪽 루프가 또 한 번 실행이 돼요. 안쪽 루프가. 자, 여기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단이 얼마예요? 단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단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전히 단은 1. 그런데 곱하기 n은 얼마가 됐어요? n은 2가 됐단 말이에요. 곱하기 2. 그리고 계산 결과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가면 n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검사하러 가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거. 요 안에서만 단위 1인 경우에 요 안에서 안쪽 루프만 뱅글 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출력을 했냐 하면 1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거 출력이 끝나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렇죠? 하다 보면 n이 9가 될 거고 이거를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n이 10이 되는데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때서야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여기까지는 출력을 하고 n이 10이 되는 순간 4를 빠져나와서 직선 점선을 출력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서는 단에 대한 반복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위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 포문에서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제서야 얼마가 됐어요? 이제서야 단은 2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고 2단이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됐죠? 그리고 포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포문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포문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요 초기화식이 n이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건데 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던 거지만 그죠? 1부터 시작해서 1 증가가 되고 1 증가가 되고 1 증가가 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단위 2로 바뀐 다음에 2단이라고 출력한 다음에 포문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n이 요 초기화식이 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포문이니까. 그래서 n이 다시 얼마가 됐어요? n이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이 출력이 된 거예요. 아까와 같은 반복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n이 1부터 n9까지는 출력을 하고요. n이 10이 되면 여기를 빠져나오게 돼서 이 점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서야 단이 얼마가 된다? 단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이 되면 포문이
안쪽에 있는 포문이 또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n이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되셨죠? 되셨죠? 질문 있으십니까? 이중 반복문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조금 처음에는 좀 헷갈리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코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구구단 하나만 출력하는 거는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구구단 하나를 출력하는 거예요. 1부터 9까지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서 출력문만 넣어주면 그게 구구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2단일지 3단일지 4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1부터 9까지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출력하면 그게 구구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코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깥 껍데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요것만 먼저 만들었죠. 여기만 1단을 출력할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단을 출력할 자리를 만들어 놓고 3단을 출력할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놨죠. 이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1단부터 9단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출력할 자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에다가 이제 우리는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코드를 여기다 넣어요. 그 코드.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뭐 한 30년 전에 공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도 처음에 이중폼은 헷갈렸는데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긴 거예요. 요령이. 어떻게? 바깥에 껍데기를 먼저 만들자. 그러니까 그 구조를 먼저 만들자. 아까 if else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뼈대. 유저가 1인 경우, 유저가 2인 경우, 유저가 3인 경우 이렇게 큰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큰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뼈대 안에서 틀 안에서 조그마한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 이중포문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중포문을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무엇을 해보시냐면요. 같은 코드에서 할게요. 같은 코드에서. 주사위를 2개를 던지면 그 주사위 2개의 눈의 조합 몇 개가 나올까요? 주사위 1개가 1부터 6까지 있고 2개를 던지면 36가지, 6 곱하기 6,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출력하세요. 어떤 식으로 출력이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1, 1, 1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2, 2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3, 3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1, 2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1, 3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어디까지? 6, 6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36개를 출력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for ij로 할게요. 이번에는 앞에 있는 숫자를 i라고 할게요. int i는 1부터 i는 6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그렇죠? 자, 여기가 포문인데 i에 대한 포문이에요. i에 대한 포문. 출력을 먼저 해보죠. 출력을 이렇게 괄호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써주고 그 다음에 괄호를 이렇게 닫는 거를 이렇게 써줄까요? 네. 1, 2, 3, 4, 5, 6 그죠? 됐죠? 됐고요. 네. 이제는 이 옆에다가 뭘 써주면 될까요? 1일 때 1, 1일 때 2, 1일 때 3. 요것만 더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i가 1일 때 그 옆에 뭐가 더 붙어야 되냐면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이 1, 2, 3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역시 포문을 만드는 거죠. int j 1에서부터 j는 6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j를 증가시키면서 자 여기 중괄호 시작 중괄호 끝을 여기서 프린트문은 그 안에서 여기 들여쓰기를 해주세요. 들여쓰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런 문장이 나와요. 2를 몇 번 출력했을까요? 2를 6번 출력해요. 그러고 나서 2를 6번 출력을 해요. 그거는 프린트문을 우리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에다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쉼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j 넣어주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36개의 주사위의 눈이죠. 2개의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1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1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1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고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이렇게 36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도 조금만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 몇 개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i는 얼마? 1이에요. 그죠? i는 1이에요. i.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문이 시작되고 있네요. j가 얼마예요? j가 1이에요. 그죠? 조건을 만족하죠. 다시 들어오겠네요. 출력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중요한 거는 뭘 출력한다? i와 j를 출력한다. i와 j를 출력하니까 얼마예요? 1,1. 그죠? 1,1을 출력하는 거예요. 1,1. 됐죠? 자, 여기서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얘는 j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and for j에 대한 반복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j에 대한 반복문. j에 대한 반복문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여기까지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무슨 숫자가 바뀌었어요?
J만 바뀌었어요. J가 얼마로? 1에서 얼마로? 2로 바뀌었어요. I는 안 바뀌었죠.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돌 때에는 이 안에서 빙글빙글 반복을 하면서 돌 때에는 I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왔고 출력하니까 여기서 1,2를 출력을 한 거죠. 다시 올라가면 J가 2에서 J가 얼마로? 3으로 출력이 됩니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출력할 값이 뭐냐면 1,3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출력이 된 거예요. J가 1부터 6까지 출력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출력이 되고 나면 어디에 도달할까요? 여기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도달하면 여기서는 어디로 가요? 여기서는 I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I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때서야 I가 뭐가 돼요? I가 1에서 얼마로 바뀌냐면 I가 1에서 2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건 검사를 해보고 6보다 작으니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포문이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J가 다시 1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2,2를 출력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코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시 그 안에서는 요 과정 J만 1씩 증가하는 이 과정이 똑같은 과정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I가 3으로 증가가 되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네, 이중폼은 아시겠어요?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 포문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루신 거예요. 네. 폼은 continue, break, 다중 폼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서 웬만한 어떤 패턴들은 거의 대부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예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코드도 있을 거고요. 교재에 없는 그런 코드들도 훨씬 많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급받으신 교재보다도 훨씬 자세하게 예제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